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대놓고 한국을 반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 이번에 외교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의용이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을 해도 당장 한미 간의 이견 해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정의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국내에서조차 김정은 대변인으로서의 발언 같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에게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 발언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지킬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이미 진전을 이뤘다. 김정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도 핵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70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한 것이다. 지금도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 증강 계획을 밝힌 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북미 양측의 책임이 다 있다. 북한은 상당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했고 협상력도 미숙했다. 미국은 사실 당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볼턴이 대표하는 네오콘, 그러니까 초강경 매파들의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이런 경직된 자세, 시각이 문제였다. 한미 군사훈련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상황에서 여러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훈련에 대해서 상의 중이다. 적절한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 도발과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북한 도발이 일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 5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인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아주 외교적으로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속내는 이 정의용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은 비핵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정 후보자의 전날 북한 비핵화 의지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평양의 군사능력 진전 바람을 잘 알고 있고 그 같은 군사적 능력이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내 대비 능력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고요. 싱크탱크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바이든 측과 다른 강조점을 둔 이슈들이 불거져 왔다 그러면서 이상 기류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대북 협상팀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참가했던 랜덜 샤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5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여전히 목격하지 못했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도 5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내용이나 취한 행동들 가운데 그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김정은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조속한 관여를 희망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정부를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코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이날 정의용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한 및 미국 간에 다른 비핵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는 미국 등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목적이다. 이렇게 아주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트릭 크로니는 한국 일부 관리들이 미국의 비핵화 개념보다 북한의 비핵화 시각에 좀 더 동조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평가하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정의용은 우선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북한 도발이 일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고 평화관일 겁니다. 사실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시험 발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뒤에도 10여 차례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죠. 그렇다면 이건 도발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지난 2019년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시험 발사해가지고 비공개 유엔 안보리가 개최되기도 했었죠. 그럼 그것도 역시 도발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죠. 이 역시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자, 이런 일들이 연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 군부는 수시로 남한을 향해서 도발을 뜻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특히 김정은은 지난 1월 8일에 열린 4일차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 총합보고에서 이렇게 말했죠. 북남 관계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진단한 다음에 남북 관계에 이렇게 파탄 지경으로 간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 행위와 반공화국 모략 소동이라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북남 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어서 남북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뭘 지목했느냐?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함에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한 겁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서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 무게하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이 완성되었으며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포 15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의용 후보자는 이것이 단순하게 대미 협상력을 가지려는 엄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야말로 참 편리하고도 너무나도 안이한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까지 외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설계한 정의용 후보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낙관론과 미국 행정부의 대북 비관론은 1차적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인권 문제에서 대충돌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의 후보자도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축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 한국과 한미 관계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랜더연구소의 수킴 연구원은 4일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적에게 그 적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해도 괜찮다고 답하겠느냐. 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협의 또는 합의 없이 한미 군사훈련 상황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 국방부 대변인은 4일 군사적 준비 태세는 미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로 한미연합훈련들은 도발적이지도 않고 방어적이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동맹의 준비 태세 유지가 목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점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가 결정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 간에 지금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 작동 중이라 그러면서 이 제재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먼저 양보하는 것을 지지해와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주기적으로 긴장 관계가 조성됐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와도 계속될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런 충돌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또 다른 충돌 포인트인데요.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미 의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1차적으로 한미 간 충돌을 가져오는 시점이 될 겁니다.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북 간의 핵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이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회에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 국무부는 4일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방향은 북한 인권을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오직 김정은 총서기 중심의 대북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하고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미 외교는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해 가지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죠. 회전문 인사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김정은을 향한 외눈박이 사고로 가득한 이들이 지금도 외교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라인은 그야말로 올스타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의 국가정보위원회 NIC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할 때 어떤 요소들을 다룰지 모두가 상상 가능할 것이라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당국자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올스타 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이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경험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다 이렇게 경험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드가드 케이건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육자회담 당시에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고, 국가안보회의 중국 담당 로라 로젠버그 선임국장은 육자회담 협상팀에 속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그야말로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 안보 진영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북한을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미국 행정부를 구슬리는 일들은 이젠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 라인이 미국의 전문가 진영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만큼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외교적 충돌을 문재인 정부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5년차 레임덕 시기로 들어섭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는 미국과의 외교 안보 정책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